956년 봄, 고려 왕실 깊은 곳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왕명이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양민 출신으로 강제로 노비가 된 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본래의 신분으로 되돌려 보내라. 이 한마디 명령으로 수천 명의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노비안검법이라고 부르지만 당시 호족들에게 이것은 생존을 건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왕은 왜 이 위험천만한 선택을 감행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신분 해방명령을 내린 고려 4대 왕, 광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고려가 건국된 지 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조 왕건은 918년 고려를 세우고 936년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왕건이 통일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협상과 혼인, 동맹에 크게 의존한 통일이었습니다. 왕건은 전국의 강력한 지역 세력가, 즉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그들의 딸과 차례로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왕건이 맞이한 부인의 수는 무려 29명에 달했고 자녀는 34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혼인 네트워크는 고려를 단기간에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호족들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각 지역의 호족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사실상 소왕국을 운영하는 독립세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려는 표면상 하나의 왕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의 지역 권력이 공존하는 연합국가에 가까웠습니다. 태조 왕건이 943년 세상을 떠나자 고려 왕실은 순식간에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대 해종은 외척 세력의 견제와 이복 형제들의 반란 위협 속에서 즉위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종의 죽음 뒤에 암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3대 정종은 불안한 수도 개경을 떠나 서경으로 천도를 추진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위 3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두 왕이 연이어 단명하는 혼란 속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이가 바로 태조의 넷째 아들 왕소, 훗날 광종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광종은 925년에 태어났으며 949년 25의 나이로 고려의 네 번째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당시 그의 주변에는 개국공신의 후손들과 강력한 호족들이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이 되었다 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겹겹의 장벽이었습니다. 광종은 즉위 초반 7년 동안 그 어떤 급진적 개혁도 추진하지 않고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호족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유화적으로 처신했고 왕실 내 갈등도 전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광종의 침묵의 준비기라고 부릅니다. 그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조용히 내부를 다지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종의 분노와 개혁 의지에 불을 지핀 것은 당시 고려 사회의 심각한 노비 문제였습니다. 후삼국 시대의 오랜 전쟁은 수많은 평민을 뿌리 뽑아 노비라는 굴레의 강제로 가두었습니다.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전란 중에 주인을 잃거나 빚을 갚지 못해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원래 평범한 양민이었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노비 신분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호족들은 이 노비들을 사유재산처럼 부리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노비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었고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당시 대형 호족 가문 하나가 보유한 노비의 수는 수백에서 수천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광종은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호족의 힘을 꺾으려면 바로 이 노비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는 것을. 956년, 광종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노비안검법의 공포였습니다. 이 법은 양민 출신으로 강제 또는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직접 조사해 원래의 신분을 되찾아주는 것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전국에 조사관이 파견되었고 노비들은 자신의 원래 신분을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처음으로 얻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 나는
원래 양민이었다는 청원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호족들은 즉각 격렬한 반발에 나섰고 조정은 찬반 양측의 날카로운 대립으로 들끓었습니다. 왕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조정 안팎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호족은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 노비들을 압박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법 집행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경한 의지를 온 천하에 내보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정확한 수치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법으로 해방된 노비의 규모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방된 이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자유민이 되었고 왕실의 세수는 늘어났으며 호족의 경제적 기반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습니다. 노비안건법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958년, 광종은 두 번째 충격을 고려 사회에 던졌습니다. 바로 과거제의 도입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제도를 광종에게 건의한 인물은 고려인이 아니라 중국 후주 출신의 귀화인 쌍기였습니다. 쌍기는 957년 후주의 사신단을 따라 고려에 들어왔다가 광종의 눈에 띄어 고위 관직에 발탁된 외국인 관료였습니다. 광종은 이 이방인이 제안한 제도에서 고려의 고질적인 권력 독점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제가 도입되기 이전, 고려의 관직은 어떤 방식으로 채워지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음서제, 아버지의 지위가 아들의 벼슬을 결정하는 세습 구조였습니다. 능력보다 혈통이, 실력보다 가문의 이름이 관직 진출의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왕이 원하는 인재를 자유롭게 등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왕이 임명할 수 있는 관료는 이미 호족과 귀족 자제들로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958년에 치러진 고려 최초의 과거 시험은 이철옹성의 처음으로 균열을 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라면 가문과 신분에 관계없이 관료로 등용될 수 있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공식 선언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글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귀족 자제들이 시험에서도 상대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제는 능력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고려 사회의 근본 규범으로 공식 심어놓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후 고려 전 기간은 물론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며 한반도 관료제도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960년에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바로 백관공복제입니다. 이 제도는 관료들이 왕 앞에 설 때 입는 옷의 색깔을 관등에 따라 자색, 단색, 비색, 녹색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복식 규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매우 강력하고 깊었습니다. 복장으로 위계를 눈에 보이게 만든다는 것은 모든 신하가 왕의 질서 안에 편입되어 있음을 매일 시각적으로 확인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광종의 세 가지 개혁,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와 공복제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일관된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왕 아래 모든 것이 통제되는 진정한 중앙집권 국가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혁에도 저항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광종의 후반기, 조정 안에서 공공연한 반발과 은밀한 음모가 동시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노비안건법으로 경제적 기반이 흔들린 호족들과 과거제로 특권을 빼앗긴 구귀족들이 광종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며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종은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향한 대규모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수많은 공신 후손과 귀족, 심지어 왕족까지 반역죄를 물어 처형되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고려를 건국하는 데 공을 세운 개국공신 집안의 자손들도 이 숙청의 칼날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후대의 사가들은 광종의 이 시기를 놓고 개혁의 완성인가, 아니면 공포정치의 시작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측근들마저 의심하게 된 광종은 점점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고려 후기에 저명한 학자 이재현은 광종이 치세 초반에는 훌륭했으나 말년에 형벌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사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광종의 개혁이 없었다면 고려는 끝내 호족들의 느슨한 연합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975년, 광종은 51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위 26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노비안 건법과 과거제와 공복제의 씨앗은 이후 고려 500년의 역사 속에서 깊고 굵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정한 시험으로 공직자를 선발하는 제도의 먼 뿌리가 광종의 958년 결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광종이 다진 중앙집권의 기반 위에서 성종이 어떻게 고려 최초의 체계적인 통치체계를 완성했는지, 그리고 동아시아를 뒤흔든 거란의 1차 침입이 어떤 극적인 외교 드라마로 귀결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